갑은 을 소유 토지에 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서 지당권 넣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토지 위에 자기 건물을 지었대요. 자, 다시 보세요. 갑은 을 소유 토지에 지당권 취득하고 그 다음에 그 토지 위에 자기 건물을 지었다. 자, 을 소유 토지에 갑이 지당권을 설정받아서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한 줄만 쓰면 되겠는데 두 줄을 썼어요. 자, 1번에 갑이 건물 위에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그 효력은 바로 지당권에도 미칠까 미칠까? 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래서 병이 이 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한 거예요. 이때 이 저당권은 바로 여기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는 거죠. 이거 종된 분리니까. 그래서 이 저당권 실행으로 정의 경락받으면 이것도 같이 넘어가는 거죠. 그죠? 자, 이 저당권은 이 종된 분리에 미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을은, 자, 토지 소유자 을은 갑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갑의 승낙 얻지 않고도 그 토지에다가 그 토지의 지하 또는 공중 그 부분에 제3자를 위한 구분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다. 없죠? 아까 했죠? 이자가 여기다가 만약에 구분 저당권 설정해 주려면 이 지당 기존 용익권자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투격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 을은 지당권자 갑에 대해서 그 토지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 보수해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자, 다시 땅 소유자가 지당권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을 제대로 쓸 수 있게 유지 또는 수선 이런 의무를 부담합니까? 이자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지당권자 스스로 하는 거죠. 그죠? 맞죠? 자, 설정자가 이 지당권자로 하여금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줄 의무 없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전세권도 마찬가지죠.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은 전세권자가 스스로 하는 거죠. 그죠? 설정자가 해줄 의무 없죠. 이거는 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치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 을은 갑에 대해서 치료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다. 치료 약정 안 했대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치료에 관해서 약정 안 했다. 안 했으면 그러면 치료 청구 못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자, 이 지당권은 유상일 수도 있지만 무상일 수도 있습니다. 치료 직업 약정이 없다는 것은 이거 무상이에요. 맞죠? 무상입니다. 따라서 치료 직업 청구 못해요. 그 다음에 5번에 지당권의 전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토지 소유자 을이 상당한 가액을 제공해서 공작물의 매수를 청구하면 지당권자 갑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자, 우리 알고 있는 것은 이거죠. 을 소유 땅의 갑이 지당권자로서 건물을 지었고 지당권의 기간이 다 끝났는데 지상물은 남아있다. 이러면 갱신을 청구했다가 갱신 거부를 당하면 지상물을 사라. 그죠?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늘 이것만 했습니다. 근데 이 조문도 있어요. 을 소유 땅의 갑이 지당권을 설정받아서 공작물을 설치했습니다. 이때 지당권의 기간이 만료되면 이 지당권자는 이거 다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고 이때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그 공작물을 내가 매수하겠다 라고 청구 들어가면 이 갑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물론 뭐 다른 바로 인근 사업지를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이거 다 이설 해가겠다. 그런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가 되겠지만 그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 사람이 지당물을 내가 사겠다라고 요구했을 때 이 사람은 거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당물 매수 청구는 설정자한테도 있다는 거, 설정자도 내가 사겠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 소유 건물입니다. 자, 건물의 B가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가 설정자 동의받아서 이게 부속시킨 물건이 있다. 부속시킨 물건이 있을 때 또는 그 부속물이 이자가 만약에 매수한 거다. 매수한 것일 때 나중에 전세권이 종료되면은 이 부속물을 당신이 사라, 매수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이 전세권도 기간이 끝나면 이 사람은 원상 회복하는 게 의무입니다. 그때 이 설정자가 이 부속물은 내가 사겠다, 내가 매수하겠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하겠다라고 청구했을 때 이 사람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건 어때요? A 소유 땅입니다. B가 임차인으로서 건물을 지었어요. 이때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이 사람은 지당물 매수하라 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잖아요. 이 건물 사라고. 이쪽에서 건물 내가 살 테니까 너는 그냥 꺼져라, 내가 사겠다 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자, 이런 조문 없습니다. 또 임대차에서, 이 사람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받아서 또는 매수해서 이렇게 부속한 물건이 있을 때, 이때 이제 임대차가 종료되면은 이 부속물은 당신이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쪽에서 내가 매수하겠다, 이런 거 없어요. 조문상. 적어도 조문상으로 그래요. 이게 공통점을 보시면은 전세권하고 시장권은 물건이죠. 물건이어서 전세권자와 똑같은 권리가 설정자한테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지상권은 물건이잖아요. 물건이니까 지상권자가 약자 아니죠. 그래서 지상권자의 이퀄리와 똑같은 권리가 설정자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차는 임차인이 약자잖아요. 약자 보호 규정밖에 없어요. 약자가 네가 매수하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만 조문이 있고, 임대인 쪽에서 내가 사겠다 이런 청구할 권리, 이런 조문이 없습니다. 이거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지당물을 내가 사겠다 이런 청구 법 조문상 없어요. 차이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97번에 1번 보시면 지당권의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이보다 지당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약정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다. 지당권의 최단 존속기간, 예컨대 경관 건물이라면 30년이죠. 30년보다 단축하는 기간을 정하면 30년으로 돼버립니다. 그냥 맞죠? 그죠? 자, 그래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4번 지당권 존속 중에 지당권자 과실로 지당 건물이 멸실을 한 경우에도 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지당 건물을 이걸 자기가 철거시켜도 지당권이 그것 때문에 바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또 지당물 없어도 나대지 상태에서도 지당권 설정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당물을 철거했다고 해서 지당권이 바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자, 밑에 5번에 대지와 주택을 소유하던 병이 대지는 갑에게, 그 다음에 주택은 을에게 각각 매도하고 2천 넘기를 격려해 준 경우에 갑을병 사이에 건물의 존속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면 토지 소유자 을은 토지 소유자 갑은 건물 매수인 을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다시 병소유 토지와 병소유 건물인데, 일단 건물을 먼저 팔았다 해볼까요? 건물을 을에게 팔았습니다. 을에게 팔았고, 그 다음에 땅을 나중에 갑한테 팔았다. 자, 이랬을 때, 자, 땅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하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사람은 건물을 매수하면서 자동으로 이 땅에 관제권이 생겨나잖아요. 관제권이 생겨났으니까 건물 철거 청구 못하지. 자,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볼게요. 병소유 토지와 병소유 건물인데, 먼저 토지를 갑한테 팔았습니다. 토지 먼저 팔았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건물을 을에게 판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 사람이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을지 보세요. 자, 다시 요거 팔았을 때 이 건물에
관서법상의 지상권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관제권 생겨납니다. 그러면 관제권이 붙은 건물을 지금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 관제권도 이자에게 넘겨주는 게 의무 맞죠, 그죠? 이 사람은 이 관제권 이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치기 반한다 그랬죠. 맞죠, 그죠? 어떤 경우든 좌우지간 건물 철거는 안 돼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자, 98번, 99번 각자 하세요. 그 다음에 100번을 보시면 아까 그게 여기 아까 질문한 게 몇 번이었어요, 그게? 88번? 88번은 뭐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150페이지 88번. 자, 지상권과 임차권의 구별. 자, 저는 이거 설문만 보고 그냥 넘겨버렸네. 왜냐면 요즘 이런 게 시험 안 나거든요, 거의. 이게 이 사람이 너무 구닥다리 문제를 많이 집어넣어놨어요. 우리 때 이런 거 했어요, 우리 때. 요즘에 이런 게 시험이 잘 안 내는데. 자, 한번 1번 보시면 지상권은 최단 기간의 제한, 그 다음에 임차권은 최장 기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어때요, 이거? 지상권은 최단기 제한 있죠? 그런데 경관 건물이면 30년, 그죠? 일반 건물이면 15년, 기타 공작물은 5년, 그죠? 이렇게 최단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최장기 제한이 없어요. 옛날에 그전에 말입니다. 최단기 20년 있었죠. 근데 그거 그 조항 폐지됐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최장기 제한이 없어요. 물론 처분권 없는 자가 임대할 때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험 거의 안 나와요, 그게. 일반적으로 보통은 최장기 20년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미 폐지된 조문을 가지고 만든 지문이에요. 아무튼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지문 보시면 지상권하고 임차권 모두 법정 갱신이 인정되는 것은 동일하다. 지상권에서 법정 갱신 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자, 법정 갱신 이런 말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법정 갱신 이 말 나오는 곳이 어디예요? 법정 갱신. 건물 전세권하고, 맞습니까? 건물 전세권, 토지 아닙니다. 건물 전세권하고, 임대차하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맞죠, 그죠? 건물 전세권, 그 다음에 임대차,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지상권에서는 법정 갱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 일단 굳이 답을 한다면 1번하고 3번 두 개 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158페이지 지역권 보겠습니다. 지역권에서 가장 잘 나오는 얘기만 할게요. 자, A 소유 땅, B 소유 땅, 여기 지역권이 있습니다. A가 요익지 소유권을 C에게 이전하면 지역권도 함께 따라서 이전해버린다. 이때 이전에 부기등기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죠? 자, 수반성 내지는 부정성이라고 그래요. 자, 부정성. 그 다음에 이 요익지에 만약에 제3자가 지상권 설정받으면, 전세권 설정받으면 이런 권리는 지역권에까지 미친다. 이 땅에 지상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설정되면 이런 권리가 바로 지역권에까지 효력 미친다. 미친다. 미칩니다. 그죠? 이 땅의 지상권자는 지역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저당권자가 이 요익지 경매해버리면 이것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맞죠, 그죠? 자, 근데 이 부정성을 배제하는 약정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미리 약정했습니다. 이 지역권은 당신이 땅을 팔더라도 이 지역권은 못 넘긴다고, 탄핵은 못 넘긴다고, 그래 약정할 수 있습니다. 약정했다면 요것만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요거는 안 넘어가잖아요. 안 넘어가면 소멸해버립니다. 맞죠, 그죠? 소멸할 수밖에 없죠. 자, 요 얘기하고. 그 다음에 A, B 공유 땅이고 이거는 C 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권은 A, B가 공유하고 있죠. 이때 A가 자기 지분에 관해서 이 지역권을 소멸시키겠다, 말하자면 포기하겠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지역권은 이 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의 공유자는 전부 다가 지역권자이든지 전부 다가 아니든지 이래야 돼요. 이 사람이 포기함으로써 이 사람만 지역권자고 이 땅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역권자가 아니고 그런 건 없어요. 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A, B 공유 땅이고 이게 C 땅이고 이게 지역권에 있습니다. A, B가 이 땅을 분할했습니다. 그러면 분할된 이 각 부분을 위해서 지역권은 존속합니다. 이거는 일부 양도했을 때 마찬가지. B 땅, 그 다음에 C 땅. 이 지역권 있고 B가 잘라서 팔았습니다. 요거를 팔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요 일부를 취득했다는 사실로 바로 지역권자가 돼버립니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A, B 공유 땅, 그 다음에 이게 C 땅. B가 혼자서 지역권을 취득했습니다. 시효 취득이든 설정 계약을 통한 취득이든 간에 한 면만 취득하면 나머지는 자동 취득. 맞죠? 한 면만 취득하면 나머지는 같이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A, B 있고 이게 C가 있고 A, B가 남의 땅에 통로를 개설해서 계속 통행을 합니다. 이러면 취득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20년 다니면 시효 취득하죠, 그죠? 이때 이 C가 이 취득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려면 두 사람 모두에게 다니지 말라고 소리쳐야 됩니다. 맞습니까? 중단은 전부 다에게 시켜야 돼요. 그래 중단돼요. 그다음에 반대로 소멸시효는 한 사람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지역권에 있습니다. C가 못 다니게 이게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이게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몇 년 방치하면 사라진다? 20년, 그죠? 채권은 10년, 일반 재산권은 20년. 자, 이 사람들이 이걸 그냥 방치하면은, 이런 20년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거. 이때 만약에 한 사람만 나서가지고, 요거 철거시켜라. 라고 방해 배제의 소를 제기하면 이게 중단돼 버려요. 이때 중단 효과는 B한테도 미칩니다. 자, 다시 취득시효가 진행될 때는 두 사람 모두에게 중단시켜야, 그래야 중단됩니다. 소멸시효가 진행될 때는 한 사람만 중단시키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에게도 중단 효력이 생겨나요. 그죠? 그 다음에 지역권은 계속 되고 표현된 것이라야 시효처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등기부 시효처도 아니면 이거는 등기를 해야만이, 자, 등기를 해야만이 지역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맞죠? 등기 필요해요, 이것도. 자, 점유 시효 취득이면 이것도 등기를 해야만이 지역권을 취득하게 된다. 시효 취득에서 등기 안 해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분묘 기재권, 그거는 등기 필요 없죠, 그죠? 이거는 등기해야 됩니다. 자, 계속되고 표현된 것만 시효 취득 가능하다. 그 다음에 지역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하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 인정 안 됩니다. 방해 제거 청구하겠다. 방해 예방 청구하겠다. 이건 인정되지만, 맞죠? 이건 인정 안 돼요, 그죠? 나머지 것들이 있는데 시험은 주로 이거 납니다. 자, 기억에 지역권은 물권이므로 요역지와 분리시켜서 따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지역권만 따로 양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니은의 요역지는 한 필지 토지라야 하지만 승역지는 토지 일부 이어도 무방하다. 요역지는 한 필지 토지 전부라 돼요. 디귿의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인정될 뿐이다. 맞죠? 그 다음에 지역권은 유상, 무상, 불문하고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로 지급 안 하기로 약정해도 괜찮습니다. 자, 반드시 유상이라야 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누가 재산권이래? 임대차하고 전세권은 반드시 유상입니다. 그런데 유상이든 무상이든 관계없는 거 바로 재산권하고 지역권 이 두 가지는 지로 약정 있남나에 따라서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의 동일한 토지 위에 수개의 지역권이 성립할 수가 있다. 우리 공부하고 제가 든 예 중에서 이런 거 썼잖아요.
A 소유 땅, B 소유 땅, 여기에 유지가 있고 연못. 그 다음에 이쪽에 또 C 소유 땅. A도 여기에 인수 지역권 설정받고 C도 여기 인수 지역권 설정받았다. 가능한 거죠, 그죠? 한 개의 대상, 하나의 대상으로 수개의 지역권 설정할 수 있죠. 이때 이게 먼저 설정되었다면 이자가 먼저 우선해요. 맞죠? 이 사람의 용수를 방해 못해요. 그죠? 이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습니다. 먼저 설정된 게. 101번 내용이 중복되니까 각자 보시고, 그 다음에 102번. 1번에 요역지가 수인 공유일 때 그중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지역권을 선물 못 시킨다. 예컨대 포기 못한다, 그죠? 2번에 요역지가 수인 공유일 때 그 1인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소멸시효는 전 공유자를 위해서 완성하지 않는 거죠. 한 사람만 소멸시효를 중단시켜버리면, 아까 어디 갔나? 자, 한 사람만 어디 갔나? 지워버렸어. 자, 여기 있었네, 그죠? 자, 소멸시효는 한 사람만 중단시키면 되죠? 그럼 나머지 사람에게도 중단의 효력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전 공유자를 위해서 소멸시효가 완성 안 하죠, 그죠? 자, 소멸시효는 한 명만 중단시키면 나머지 전부 다를 위해서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에 공유자 1인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같이 취득하고 맞고, 4번에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그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맞죠?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때는 전부 다에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전부 다에게 중단시켜야 그렇게 중단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승역지의 점유를 시작할 당시 요역지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권의 취득시효의 소급표의 법리상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부정할 수는 없다. 원래 지역권은 자 A 소유 땅, B 소유 땅, A가 여기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다. 자, 이 땅의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을 시효취득하겠지만 당초 요 소유자가 아니었고 그냥 지상권자였다. 지상권자가 여기다가 통로개설하고 계속 사용해오다가 나중에 소유자로 바뀐 겁니다. 그래도 20년간 썼다면 시효취득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반드시 처음부터 이 땅의 소유자였어야 됩니까? 아니죠. 기존에 다른 지상권자일 때 그때 이쪽에다 통로개설해서 계속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땅을 사가지고 소유자가 된 거예요. 이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시효취득 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것만 가지고 좀 푸짐하게 써놨는데, 만약에 애당초 A가 이 땅에 불법 점유자였었다면, 그러면 100년 돌아다녀도 안 돼요. 그죠? 애당초 불법 점유자였다면, 이거를 수십 년 쪽에 통행해도 지역권 시효취득 못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103번에 1번 했고, 2번에 지역권이 유상의 약정으로 성립했을 때 그 약정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자, 지역권은 약정으로 지로 지급하기로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등기할 방법은 없대요. 부동산 등기법에 지상권 지료 그 약정에 관한 등기에 관한 내용이 없답니다. 자, 여러분들 뭐 공시법 공부했으니까 등기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죠. 해야 된다 또는 할 수 있다 이런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입법 미비인지 뭔지 좌우지간 지상권 지료에 관해서 등기에 관한 그런 내용이 부등법이 없대요. 그래서 지료 등기는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이거 X고, 그 다음에 3번에 요역지의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그 지역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소멸시효는 한 명만 나서서 중단시키면 돼요.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용수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용수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네? 한번 상식으로 판단해 보세요. 용수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냥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자, A 땅, B 땅, 이쪽에 유지가 있습니다. 물 웅덩이. 여기서 물을 A가 계속 끓여다 쓴 거예요. 끓여다 쓰기를 20년 동안
물을 끓여서 썼다. 여기다 수로 개설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용수지역권을 시효처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상식으로 판단하시라니까. 예? 상식으로. 다시 이쪽은 A 땅, 이쪽은 B 땅. 이쪽에 연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농사 짓는데 필요한 물을 바로 옆에 땅에 유지해서 끓여 쓴 거예요. 끓여서 쓴 거예요. 수로 개설해서 20년 동안 물을 끓여서 썼습니다. 그럼 용수지역권이 나중에 이제 생겨날 수 있겠다 없겠다? 상식으로 판단하라고 내가 윽박지르니까 내가 또 아니 왜 이게 안 되겠습니까? 지역권 아니 또 통행지역권만 시효합니까? 우리 공부한 것은 맨날 통행지역권이었죠. 그런데 용수지역권도 시효처도 할 수 있어요. 자, 물을 끓여서 쓰면은 20년 끓여서 쓰면은 용수지역권 또는 인수지역권을 시효처도 해요. 합니다. 제가 임의로 만든 말이 아니고 판례가 있어요. 물론 이때 이 수로는 지표로 드러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지하 송수관으로 물을 끓여서 왔다면 안 돼요. 표현되지 않았으니까. 이해돼요? 밖으로 드러나 있으면 말입니다. 그럼 시효처도 해요. 옆에 답이 2번으로 되어 있죠? 2번하고 4번. 4번도 답이에요. 4번도 틀렸습니다. 자, 용수지역권 시효처도 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상식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판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통로 개설 없는을 이로 바꾸세요. 통로 개설 없이. 자, 통로 개설 없이 일정한 장소를 오랜 시일 통행한 사실이 있다거나 어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이웃이어서 그래서 교분상 통행을 묵인해왔다. 자, 이런 사실로 지역권이 시효취득됩니까 안 됩니까? 시효취득하려면 통로 개설해야 됩니다. 맞죠? 통행지역권은 통로 개설해야 돼요. 통로 개설 안 하면 시효취득 못해요. 그 다음에 104번은 각자 보시고, 그 다음에 전세권 105번. 자, 지당권과 전세권에 대한 다음 기술 중에 틀린 것은 1번에 지당권의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최장기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최장기는 없고 최단계만 있습니다. 최단기가 경관 건물 또는 수목이면 30년, 기타 건물이면 15년, 그 다음에 기타 공작물은 5년, 이렇게 최단기 제한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해서 최단기간은 물론이고 최단기간에 제한 규정이 있다. 자, 그거 뭐 별로 안 중요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건데, 자, 전세권에서 최장기, 그 다음에 최단기. 자, 최장기는 토지든 건물이든 다 마찬가지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최단기는 건물만 1년 있습니다. 자, 혼동 익히 쉬워요. 외우세요. 자, 건물이거나 토지거나 최장기는 몇 년? 10년. 그 다음에 최단기 1년은 건물만 그래요. 건물은 1년에 최단기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지당권자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 있어요 없어요? 계약 갱신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A 소유 땅에 B가 지당권자로서 건물을 지었는데 나중에 지당권이 이게 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당물은 남아있다. 이러면 갱신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갱신 거부하면 지당물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죠. 자, 갱신 청구권 있죠? 자, 당사자가 약정으로 갱신하는 거, 그거 말고 갱신 청구하는 거, 자, 이런 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갱신 청구하는 게 어디에서 나와요? 지금 여기 있는 지상권, 그 다음에 토지임대차,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물론 이름은 갱신 요구권으로 나오지만 같은 말이죠, 그죠? 자, 갱신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이 세 가지에서 나와요. 지당권, 그 다음에 토지임대차,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에서.
그 다음에 4번에 전세권자에게는 계약 갱신 요구권은 물론이고 법정 갱신도 인정되지 않는다. 자, 전세권자가 갱신 청구할 수 있다는 말 없습니다. 근데 법정 갱신은 건물 전세권에 법정 갱신 인정하죠. 자, 아까 했지만 자, 법정 갱신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와요? 저 건물 전세권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이렇게 4번 나오죠, 그죠? 법정 갱신 이 말이 총 4번 나와요. 법정 갱신 사유 기억나십니까? 말로 할게요. 건물 전세권에서 건물주가 말입니다.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그 사이에 갱신에 관해서 아무런 말 안 했다, 그죠? 그럼 법정 갱신돼요. 그러면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어떻게 법정 갱신 된다 그랬죠? 기간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사용을 계속해요. 그런데 임대인은 또 아무런 이의 제기 안 해요. 이러면 법정 갱신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아무런 말 안 했다거나 임차인이 1월 전까지 아무런 말 안 했을 때 그것도 법정 갱신돼요. 상가임대차는 임대인 쪽에서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그 사이에 갱신에 관해서 아무런 말 안 하면 법정 갱신돼요. 임차인이 아무런 말 안 했을 때 이건 아니에요. 상가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이 따로 있으니까, 맞죠? 그죠? 갱신 요구권이 따로 있으니까. 자, 대충 기억납니까? 자, 우리 교재 보면 정리되어 있어요. 그 요약서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5번에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쌍방 모두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아까 공부했잖아요. 설정자도 당신이 부속한 물건 나한테 팔고 나가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상권에서도 땅 소유자가 그 지상물을 나한테 팔고 나가세요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전세권에서도 설정자가 부속물을 나한테 팔고 나가라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6번은 뭐 다 나온 얘기입니다. 각자 확인하시고. 107번 틀린 것은 1번에 설정 행위로서 전세권의 양도를 금지했는데도 전세권자가 양도해버렸다. 이러면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전세권 양도 사전에 미리 양도를 금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자, 금지했습니다, 사전에. 그런데 지상권을 양도했다면, 전세권을 양도했다면 이거는 전세권자가 용법을 위반한 거예요. 용법을 위반하면 설정자가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자, 전세권 양도할 때 원래 설정자 동의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해요. 다만 설정 행위로서 사전에 미리 그 양도를 금지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한 번만 더. 자,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하고 양도할 때 양도 기타 처분할 때 이때 지상권에서는 설정자 동의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전세권에서도 안 필요해요. 그런데 전세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약정 말입니다. 금지 약정 했을 때 지상권에서 만약에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 못한다, 담보 못 잡힌다, 또는 지상물을 타인에게 임도 못한다, 이런 약정했을 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무효예요. 그런데 전세권에 관해서는 그런 약정이 유효입니다. 맞죠, 그죠? 우리 책에 또 정리되어 있는데 임대차는 어떻습니까? 임대차 이거 양도할 때 또는 전대할 때 임대인 동의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애당초 임차권은 타인에게 양도 못한다고 미리 약정한다.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맞죠, 그죠? 괜찮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전세권의 전속기간을 약정 안 했을 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맞습니까? 자, 기간 안 정한 것들 한번. 자, 기간 안 정했습니다. 기간 미정. 자, 전세권에서 만약에 기간 안 정했다면 서로 뭐 할 수 있다? 소멸을 통과할 수 있다. 그죠? 서로 통과할 수 있죠. 상대방이 통과받으면 몇 개월 지나면? 6개월 지나면 소멸해요. 그죠? 그 다음에 지당권에서 만약에 기간 안 정했다면 어떻게 돼요? 지당권에서 기간 안 정했다면 그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자동으로 그냥 30년, 15년, 5년 돼버리죠? 그죠?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냥 자동으로 30년, 15년, 5년 그냥 돼버립니다. 자, 임대차에서 만약에 기간 안 정했다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해지를 통과할 수 있죠, 그죠? 서로가 해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전제로 임대인이 통지했다면 몇 개월? 6개월 가야 돼요. 임차인이 통지했다면 1개월만 지나면 그럼 해지돼요, 그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에서 기간 안 정하면 몇 년입니까? 2년이지, 그죠?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에서는 1년이고, 그죠? 그 다음에 환매에서 환매 그 기간 말입니다. 안 정하면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자동으로 정해지죠, 그죠? 그죠? 자, 기간 안 정했을 때.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자,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을 인도하고 전세권 등기 말소 필요한 서류 이걸 교부하고 그 다음에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해야 됩니다. 이건 서로 동시관계에 있다. 아시죠? 4번에 전세권이 먼저 설정되고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저당권에 앞서는 그 전세권 소멸해요, 안 해요? 원래 소멸 안 하죠?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소멸합니까? 어떻게 하면 소멸해요? 그죠? 자, 갑소유 부동산에 우리 먼저 전세권자, 그 다음에 병이 후순위 저당권자, 이게 후순위입니다. 이게 1순위, 이게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했습니다. 경매했을 때 선순위 전세권 말입니다. 이거 소멸하는가? 원칙은 소멸 안 한다, 그죠? 원칙은 소멸 안 해요. 다만 이자가 배당에 참가하면은 그때는 소멸해버립니다, 그죠? 배당에 참가하면 소멸해요.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아까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냥 말로 떼올게요. 문장을 저렇게 길게 써놔서. 자, A 소유 건물 B가 전세권자로서 설정자 동의받아서 이게 부속시킨 물건이 있습니다. 또는 애당초 그걸 매수한 겁니다. 그랬을 때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되면 이 부속물은 당신이 사라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일단 설정자도 이자가 부속한 물건을 내가 살 테니까 그는 팔고 나가라 라고 내가 매수하겠다 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서로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108번에 기억의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권 그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전세권 양수했대요. 자, A 소유 부동산에 B가 전세권자인데 자, 이 전세권을 C한테 양도했단 말입니다. 양도할 수 있잖아요. 사전에 금지되어 있지 않으면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자가 이 사람과 똑같은 지위를 넘겨받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전세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형성되고 이 사람은 빠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의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했을 때 전세권자는 전전세 안 했더라면 면할 수 있는 그런 손해였다면 불강력적으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책임져야 돼요. 아시죠, 이거? 자, 다시 한번 더 전전세 할 때 자, A 소유 부동산 B가 전세권자로서 이걸 전전세 해요. 전전세 할 때 이때 설정자 동의 필요하다, 필요 없다?
설정자 이 사람 동의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죠? 애당초 금지되어 있으면 못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동의 없이 전제사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B가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두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권리 범위 내에서만 이거 설정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전전세 이 전전세의 그 기간 또는 내용이 원전세 이거보다 적어도 절대로 클 수 없습니다. 그죠? 적든지 같은지 이래야 돼요. 그죠? 클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이 B는 불강력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불강력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돼요. 이자가 불질렀습니다. 그래도 B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D것에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해야 된다. 전세권자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리얼은 아까 말씀드렸죠. 농경지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못한다고. 농지도 마찬가지. 농지도 임대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위험에 전세권자는 필입이 상한 청구할 수 없으나 유익비는 상한 청구할 수 있다. 자, 필입이 상한 청구 못하는 사람. 필입이 상한 청구 못하는 사람. 자,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뭐 우리가 비용 상한 청구 이런 말이 군데군데 나와요. 군데군데. 이거 보고 나서 추적하면 이거 다 잊어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건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무조건 비용 문제가 생겨나요. 어떤 경우로 들어왔다 안 따집니다. 심지어 훔친 물건이어도 물건에 지출한 비용은 달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유익비는 그야말로 언전합니다. 이거는 언전하고 필요비는 이거는 원칙은 다 되는데 일반적으로 다 되는데 그런데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전세권자하고 재단권자. 전세권자와 누구하고? 재단권자 두 사람은 필요비 상한 청구 못해요. 자, 환매에서 말이죠. 매도인이 환매권을 행사했습니다. 매도인은 환매권을 행사했어요. 그때 매수인은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동안 수취한 과실 이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주죠. 안 돌려줍니다. 저쪽에 대금의 이자하고 이쪽에 과실은 서로 상기한 걸로 봐요. 근데 환매당한 이 매수인이 그동안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말입니다. 비용 달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예, 대답이 또 적어져요. 물건에 들어다 나갈 때는 항상 비용 달라 청구할 수 있다니까. 예? 자, 다시 환매권 행사 당해서 이제 목적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때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은 필요비거나 유익비거나 달라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물건 들어왔다 나갈 때는 항상 비용 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109번에 전세권 옳은 것은 3번 보시면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시죠? 자, 한 번만 더. A 소유 땅에 B가 지상권자로서 또는 임차인으로서 건물을 지었고 이 건물에 C가 전세권 설정받으면 이 전세권은 바로 이 권리에 미친다. 미치죠? 이게 저당권도 미친다. 미쳐요. 자, 요거는 법 조문입니다. 요거는 법 조문 방금 타인의 소유 토지에 지은 건물에 전세권 설정하면 이 전세권은 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는 법 조문이 있습니다. 요거는 법 조문 없습니다. 없고 법 조문은 뭘로 나와 있습니까? 저당권은 저당물을 종물에 미친다 이렇게 나와요. 종물과 부합물에 미친다. 그때 종물에는 종된 권리도 포함됩니다. 그죠? 자, 그 법리에 따라서 종물에 미친다는 그 법리에 따라서 바로 이 종된 권리에도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전세권자는 설정자 동의 얻지 않으면
전세 할 수 없다?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다. 전세권의 성립 요건 세 가지. 전세권 설정 계약, 그 다음에 전세금 수수,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 맞습니까? 목적물 인도는 이거는 성립 요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10번. 자, 잠깐만 쉬시고요.